자, 안녕하세요. 자, 우리 문제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헬스플랜 2030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요거 전에 유인물 잠깐 가로놓기가 좀 있어서 요거부터 해결하고 가야 1번 문제가 좀 쉬울 것 같아. 자, 5차 비전 아실 거고 총괄 목표 아실 거고 총괄 목표는 두 개입니다. 건강 수명의 연장, 건강 형평성 제고. 자, 건강 수명은 몇 살까지? 73.3세입니다. 이런 거는 기본으로 외워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건강 형평성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소득 간,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지역 간. 그래서 소득은 소득 순위 상위 20%, 하위 20% 간의 수명 격차를 7.6세 이하로 낮춘다. 이것도 이미 시험 문제는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은 역시 상위 20%하고 하위 20% 간의 격차를 2.9세로 낮춘다. 이것도 이미 기출문제로도 나왔으니까 외워두시면 되고, 자,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분과, 자, 특히 건강생활실천에 마지막에 들어간 게 구강건강이죠. 구강건강. 이건 꼭 외워두셔야 돼. 이번에 들어간 거니까. 그 다음에 정신건강관리에는 모두 4개입니다. 자살예방, 그 다음에 가로 안에 치매, 그 다음에 중독, 지역사회 정신건강. 모두 4개입니다. 그리고 비감염성 질환은 역시 4개입니다. 암, 그 다음에 가로 안이 심뇌혈관 질환, 비만, 손상 4개입니다. 그리고 감염 및 환경성 질환은 3개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다음에 인구 집단별 건강관리 있고 건강 친화적 환경 구축. 하여튼 요 분과가 다 골고루 한 번씩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좀 중요하니까 기억해 두시고, 밑에 대표 지표도 좀 기억해 두세요. 자, 특히 암 관리는 뭐 발생률이야? 당연히 암 발생률을 얘기하겠죠. 암 발생률. 자, 심뇌혈관 질환은 3개입니다. 자, 하나가 고혈압 유병률, 그리고 당뇨병 유병률. 자, 발생률 아니에요. 유병률입니다.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 발병 후 몇 시간? 3시간 미만 응급실 도착 비율. 3시간이 가장 황금적인 시간이다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결핵은 신환자율로 봅니다. 신환자율. 그리고 중독,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중독이 있을 거예요. 자, 중독은 알코올 사용장애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로 보고 있습니다. 알코올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꼭 맞아주셔야 되죠. 영유아 건강이요. 자, 영유아 건강은 영아 사망률로 봅니다. 영아 사망률. 그 다음이 여성이요. 자, 예전에는 모성이었다 여성으로 바뀐 건 아실 거고, 여성은 모성 사망비로 봅니다. 모성 사망비. 네. 그리고 나머지도 좀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1번 들어갈게요. 자, 올바른 설명은 구하시면 돼. 건강생활 실천의 중점 과제에 신체 활동이 하나가 더 추가됐다? 아니에요. 아까 뭐가 더 추가됐냐면 구강건강이 하나 더 추가된 거죠. 신체 활동은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구강건강이 하나 더 추가되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자, 2번 정신건강 관리에는 자살 예방, 네, 있습니다. 치매 있고, 중독 있고, 지역사회 정신건강 있습니다. 결국 답은 2번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번째, 노인건강의 대표지표. 자, 노인건강의 대표지표 찾아보세요. 노인건강의 대표지표는 주관적인 건강인지율이야. 그래서 본인한테 물어본다 그랬잖아요.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물어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관적인 건강인지율을 제시한 거지, 일상생활 수행 능력은 예전에 2020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틀렸고, 자, 4번째, 심뇌혈관 질환의 대표 지표로는 고혈압 발생률이 아니라 유병률, 그리고 당뇨병 유병률, 그 다음에 급성심근경색증 발병 후 3시간 미만, 요거는 맞네요. 그래서 발생률 때문에 틀린 거다. 답은 2번이 됩니다. 이런 것 아주 쉬운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2번입니다. 우리 역사. 대부분 보건행정에서 역사는 이런 식으로 몽땅 묶어서 나옵니다. 자,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위생업무 보고서, 요거 미국의 세터기 한 건 아시죠? 세터기 1850년에 한 겁니다. 1850년에 위생업무 보고서. 그 다음에 영국 노동자 집단의 위생상태에 관한 보고서. 얘는 1842, 1842년.
그 다음에 답번에 영국의 닷손 보고서 처음 들어보셨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이 닷손 보고서 때문에 실질적인 보건소가 설립이 된 거죠. 그렇죠? 이게 1920년. 자, 라번 열병 보고서 워낙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37년에서 38년. 2년에 걸쳐서 보고서가 완성됐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 콜레라 보고서 누구 생각나세요? 스노우 생각나셔야 되겠지? 자, 콜레라 보고서 1855년. 자, 그러니까 제일 먼저 생긴 게 영국 열병 보고서입니다. 자, 라가 제일 먼저 나와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나가 나와야 돼. 나. 예.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정말 맞아주셔야 됩니다. 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것도 우리 분명히 모의고사 문제를 통해서 다 연습을 했었을 거예요. 채용시험과 같은 측정 도구가 직무 수행 능력과 같은 변수의 값을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하느냐. 결국 시험 성적이 나중에 공무원 생활하면서 직무 수행 평가하고 어떻게 똑같으냐. 시험 성적을 잘 받았는데 가서 근무 성적도 잘 받았어. 그럼 이것이 높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타당성입니다. 무슨 타당성이냐면 구성 기준 내용 중에서 무슨 타당성? 기준 타당성이죠. 답은 2번인 거고 이것도 또 모르실까 봐 또 정리했습니다. 자, 타당성은 시험이 무엇을 측정하는 것에 대한 기준을 얘기하는 거고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내용, 기준, 그 다음에 구성 타당도. 이 중에 내용 타당도는 응시자가 직무 수행이 필요한, 다시 말해서 공무원에게 필요한 기술, 지식 이런 것들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식이 얼마나 있어, 기술이 얼마나 있어 이걸 측정하는 걸 내용 타당도라고 표현하는 거고 기준 타당도는 요거의 예측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시험 성적과 업무 수행 실적을 비교하는 거죠. 요게 기준 타당도. 그다음에 구성 타당도는 아까 기술, 지식 이런 걸 측정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 시험이 진짜 기술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는데 또는 지식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는데 요걸 보는 게 구성 타당도. 그래서 이 구성 타당도는 잘 모르시더라도 내용 타당도하고 기준 타당도는 꼭 기억을 해두시라고 그랬습니다. 시험 문제가 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3번의 답은 2번. 이건 요 자리에서 빨리 외워두시고 가셔야 돼.